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 정월 대보름은 한국의 전통 명절로 음력 정월 15일을 말하지요. 이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상원 혹은 오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설날보다 이 보름날을 더 성대하게 지냈던 명절입니다. 보통 그 전날인 14일부터 행하는 여러 가지 풍속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5일 동안이 축제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빚독촉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옛날에는 아주 큰 축제였습니다. 이보다 좀 더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 이튿날을 실질적인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음에 해당해서 여성으로서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이 보름날, 전통적으로 농사의 시작일이라고 해서 매우 큰 명절로 여겼습니다. 대보름을 설과 같은 중요한 명절로 여겼고, 지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새해 첫날인 정월 명절에는 각 가정 단위로 제사를 지내고 가족 간의 행사를 치렀다고 하면은 이 정월 대보름의 제사는 가정 단위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달맞이나 달집 태우기 같은 풍습은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보름날 밤에 뒷동산에 올라가 달맞이를 하면서 소원 성취를 빌고 또 1년 농사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달빛이 희면은 많은 비가 내리고 붉으면은 가뭄이 들고 달빛이 지나면은 풍년이 오고 흐리면은 흉년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제사인 동제나 의례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주민들의 그 화합을 다지는 행사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사의 형태는 제관이 축문을 읽는 그 유교적인 방식이 많지만은 무속과 같은 민간 신앙이 결합해서 구술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앙굿이라든가 별신굿 등의 그 명칭이 있는데 하회 별신굿, 은산 별신제, 또 전남 해남의 도둑잡이굿, 전남 완도 장보고 당제, 전남 보송 벌교 갯제, 충남 연기의 전이 장승제, 전북 고창의 오고리 당산제, 경북 안동의 도산 부인당제, 경북 안동의 마령동 별산제, 강원도 강릉의 남근제, 전북 김제의 마현당제 등이 아주 대표적인 무속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날에는 오곡밥을 지어 먹으며 아침부터 부럼이라고 하는 껍질이 단단한 과일을 깨물어서 마당에 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기발기술을 마시고 밤에는 뒷동산에 올라가 달맞이를 하면서 소원 성취를 빌고 1년 농사를 예상하기도 하고 풍년과 복을 비는 행사로는 볕대 세우기와 용알 뜨기 그리고 노다리 밟기 등이 있습니다. 또 오곡밥, 약밥, 귀발기술, 김과 취나물 같은 그 묵은 나물 혹은 그 제철 생선 등을 먹으면서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빌었습니다. 대보름에는 찰밥과 밤, 대추, 꿀 등을 넣어서 쪄서 만드는 그 약식을 만들어 먹었죠. 또 오곡밥을 지어 먹으며 아침에는 데우지 않은 찬술을 마시는데 이 찬술을 가리켜서 귀발기술이다 그랬습니다. 1년 내내 귀가 잘 들리고 좋은 소식만 듣게 된다는 의미가 있지요. 지역마다 약밥이나 보리밥 등을 나물과 함께 담 위에 얹어놓고 까마귀가 와서 먹도록 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까마귀 밥을 차린다 그랬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또 묵은 나물과 복삼을 먹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고사리, 버섯, 호박꼬지, 무말랭이, 가지나물, 산나물 등을 말려두었다가 보름날이나 그 전날 나물을 무쳐서 오곡밥이나 약밥과 같이 먹도록 했는데, 묵은 나물을 먹으면 그 해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이나 취 잎사귀로 오곡밥을 싸서 먹는 것을 복삼이라고 해서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고싸움이나 석장과 같은 행사, 그리고 다양한 놀이를 했는데, 이 풍속도 오늘날에도 일부 이어져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마을별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지요.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에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과정에서 한 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대보름 전날 밤에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밥을 얻으러 다녔지요. 또한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믿었기 때문에 잠을 참으며 날을 셌습니다. 잠을 참지 못하고 자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몰래 눈썹에 쌀가루나 밀가루를 발라서 하얗게 칠해주고 놀려주기도 했죠. 새벽에 용물뜨기를 하거나 첫 우물을 떠서 거기에 찰밥을 띄우는 복물뜨기를 했는데, 자정에 이르러서는 달집 태우기 및 지불놀이기를 이어서 하면서 풍년을 비는 행사를 끝으로 해서 대보름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날 개에게 먹이를 주면은 여름철에 개에게 파리가 많이 꼬일 뿐만 아니라 개가 메마른다고 해서 대보름에는 하루 굶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잔칫날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 보름 새듯이라는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남에게 더위를 파는 풍속을 더위 팔기, 이걸 매서라고도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구나 이웃을 찾아가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이름을 불린 사람이 무심코 대답을 하면은 내 더위 사가라, 또는 내 더위, 니 더위, 맞더위, 이렇게 외칩니다. 이러면 이름을 부른 사람의 더위가 대답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했죠. 반대로 더위를 팔려는 것을 눈치채고 대답 대신에 내 더위 사가라 라고 먼저 외쳐버리면은 이름을 부른 사람이 오히려 더위를 사게 됩니다. 옛날에는 감당 못할 정도로 더위를 많이 산 사람이 엉엉 울다가 그 더위를 키우던 똥개에게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잣집이나 번화가에 흙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부뚜막에 발라서 한 해 동안 생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풍속을 복도 훔치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주로 번화가인 종로에 흙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서 종로에 길을 보수하는 관원들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두 주먹씩 가져가는 걸 넘어서 아예 삽과 곡괭이로 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잣집에서는 아예 보초를 세워서 흙 파가는 일을 방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였으므로 정월 대보름에는 이에 피해가 될 것을 미리 경계하는 금기가 많았습니다. 대보름에는 찬물을 먹지 못하겠는데 여름 내내 더위를 먹으면 논둑이 터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린 것을 먹지 말라는 금기도 있습니다. 보름날에 비린 생선을 먹으면 여름에 파리가 준동하고 몸에는 부스럼이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보름날 까마귀에는 밥을 주지만은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는 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에게 밥을 주면은 개가 여름 내내 잠을 많이 자고 개에게 파리가 많이 달려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칼질을 하면은 상스럽지 않다고 보아서 보름날에는 칼질을 하지 않았고, 집의 문에 그 키 작은 사람이나 아이가 가장 먼저 출입하는 것을 삼갔는데, 만일 그럴 경우에는 농작물이 잘 안 자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보름날 아침에는 마당을 쓸지 않았는데, 마당을 쓸면은 한 해 복이 나간다고 여겼고, 오후에 빗자루질을 할 때에도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복이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정월 대보름은 한 해의 풍요와 기원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풍속이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